축구 승무패 61회차 한 경기에 담긴 두 철학, 브라이튼 대 토트넘. 한 경기에 담긴 두 철학, 브라이튼 대 토트넘. 축구는 때로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철학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일차 축구 승무패 1번 경기.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만남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메리칸 엑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의 푸른 잔디 위에서 두 명의 감독이 그려내는 전술적 스케치는 마치 서로 다른 붓으로 같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작품 같습니다. 브라이튼의 조용한 완성. 파비안 휘르첼러라는 이름은 아직 많은 이들에게 낯설지만 그가 브라이튼에서 보여주는 축구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로베르토 데 제르비가 남겨둔 아름다운 유산 위에서 젊은 독일인 감독은 자신만의 색깔을 조심스럽게 입혀가고 있습니다. 그의 축구는 마치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모든 톱니바퀴가 제자리에서 돌아가며 하나의 완벽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휘르첼러의 브라이튼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볼을 소유했을 때도 잃었을 때도 그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3-4-2-1이든 4-2-3-1이든 포메이션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측면에서 올라오는 윙백들의 움직임은 마치 물결이 해안가로 밀려오듯 자연스럽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짧은 패스들은 모자이크의 작은 조각들처럼 큰 그림을 완성해갑니다. 이들의 수비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라인에서 마치 경험 많은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 연주하듯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상대의 공격이 거세질 때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집니다. 토마스 프랭크의 새로운 도전. 2025년 6월 토트넘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포드에서 7년간 기적을 만들어낸 토마스 프랭크가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게 된 것입니다. 덴마크 출신의 이 감독은 단순히 전술적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토트넘의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선수는 셰프, 감독은 총괄 셰프라고 표현할 만큼 선수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합니다. 브렌트포드에서 보여준 그의 축구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용적이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유지했던 그의 능력은 이제 토트넘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프랭크의 토트넘은 아직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안지볼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학생처럼 토트넘 선수들은 감독의 철학을 체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함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것이 현재 토트넘의 모습입니다. 무승부라는 예측 가능한 결말. 이 두 팀의 만남에서 무승부를 예상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브라이튼의 안정감과 토트넘의 변화 과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보다는 팽팽한 균형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브라이튼은 홈에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새로운 시도들을 차근차근 봉쇄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중원은 마치 든든한 방파제처럼 토트넘의 공격 파도를 막아낼 것이고 동시에 기회가 오면 날카로운 역습으로 상대를 위협할 것입니다. 한편 토트넘은 프랭크 체제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보일 것입니다. 무리한 공격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면서도 기회를 엿보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게임 체인저들의 개인기에 의존하기보다는 팀 전체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축구를 추구할 것입니다. 1대1, 그 평범함 속의 특별함. 경기는 아마도 1대1로 끝날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스코어 뒤에는 두 감독의 철학이 충돌하고 타협하며 만들어낸 90분간의 드라마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브라이튼이 먼저 골을 넣을지 토트넘이 선제골을 터뜨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팀 모두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만들어낼 균형의 미학입니다. 축구에서 무승부는 때로 가장 정직한 결과입니다. 승리도 패배도 아닌 그 애매한 지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축구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합니다. 61차 축구 승무패 1번 경기는 바로 그런 경기가 될 것입니다. 화려한 승부보다는 조용한 감동을, 극적인 결말보다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경기 말입니다. 승부 예측의 신최종 예측 1대1 무승부. 구독자 여러분, 이번 경기는 철학의 대화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희망보다는 현실로 예측할 때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함께 지켜봅시다. 이번 경기 승격의 마법사와 우승 청부사의 만남. 벌리 대 노팅엄 포레스트. 터프 무어의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벌리 홈에서
두 명의 특별한 감독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벌리를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킨 스콧 파커 감독과 토트넘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끈 후 노팅엄 포레스트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결. 이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서로 다른 철학과 경험이 충돌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스콧 파커 승격의 마법사. 벌리를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킨 스콧 파커 감독은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승격 전문가입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특별한 마법이 담겨 있습니다. 하위 리그에서 상위 리그로 팀을 끌어올리는 그만의 노하우는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파커 감독의 벌리는 견고함 그 자체입니다. 선수 시절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그의 경험이 고스란히 팀 전술에 녹아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치열한 볼 경합,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조직적인 압박,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냉정함까지. 이 모든 것이 벌리만의 DNA가 되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벌리는 다른 팀입니다. 터프 무어의 특유한 분위기와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더해지면 벌리는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요새가 됩니다. 파커 감독은 이러한 홈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영리한 전술가입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새로운 도전의 시작. 토트넘에서 쓸쓸히 떠난 지 석 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토트넘에서 17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인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 확보했던 그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팅엄에서의 포스테코글루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지만 노팅엄에서는 제한된 자원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의 시그니처인 안지볼이 과연 노팅엄에서도 통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EPL 개막 3경기 만에 누누 전 감독이 경질된 상황에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 없이 팀을 재건해야 하는 부담감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벌리 승리의 근거. 이번 경기에서 벌리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터프 무어에서의 벌리는 그 어떤 상대라도 쉽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파커 감독 체제에서 구축된 조직력과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합쳐지면 벌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둘째, 전력의 안정성입니다. 벌리는 이미 파커 감독에서 한 시즌을 보내며 완성도 높은 팀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노팅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전술적 이해도와 호흡이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파커 감독은 화려한 축구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감독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효율적으로 승점을 챙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포스테코글루의 공격적인 축구 철학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바로 구현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기 시나리오 예측. 경기는 벌리가 주도권을 잡고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커 감독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특징을 충분히 연구했을 것이고 상대방의 높은 라인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벌리의 날카로운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위력은 노팅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노팅엄은 포스테코글루 특유의 볼 점유율 축구를 시도하겠지만 아직 선수들과의 호흡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리의 조직적인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정에서의 부담감까지 더해진다면 노팅엄에게는 더욱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열쇠. 벌리의 승리를 위한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면 먼저 초반 압박이 중요합니다. 노팅엄이 경기 리듬을 찾기 전에 선제골로 주도권을 잡는다면 경기는 벌리에게 훨씬 유리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파커 감독의 미드필더 출신 경험이 빛을 발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노팅엄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빠른 전환으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 현실이 이상을 이기는 하루. 축구에는 때로 냉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과 능력은 분명 훌륭하지만 축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벌리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과 홈에서의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61차 축구 승무패 이번 경기. 벌리 대 노팅엄 포레스트는 벌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승격의 마법사 스콧 파커가 우승 청부사 포스테코글루에게 프리미어리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승부 예측의 신최종 예측, 벌리 T대 1승리. 구독자 여러분, 감정보다는 현실을, 로망보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터프 무어에서 벌리의 승리를 되길 기대하여 봅니다. 3번 경기 재기를 노리는 두 감독의 균형.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 런던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61차 축구 승무패.
4번 경기는 단순한 런던 더비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명의 감독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만남은 마치 서로 다른 철학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레이엄 포터 647일의 기다림 끝에 첼시에서 경질된 지 647일 만에 웨스트햄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은 이제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브라이턴에서 보여준 그의 창조적인 축구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첼시에서의 짧은 임기는 그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포터 감독의 축구는 복잡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는 단순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감독입니다. 선수들의 개별적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도 팀 전체의 조화를 잃지 않는 그만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웨스트햄에서 그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안정감을, 실험보다는 확실함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웨스트햄은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에스턴 빌라에게 1대2로 패배하며 FA컵에서 일찍 탈락한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함은 포터 감독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유럽을 정복한 전술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76세 최고령 감독이었던 호지슨의 후임으로 2024년 선임되어 2025-26 시즌까지 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49세 감독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자신의 전술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글라스너 감독은 백스리를 기반으로 빠른 공수 전환이 동반되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주로 구사합니다. 수비 시에 응집해 있다가 측면에 벌려있는 풀백과 미드필더에게 공을 건네주면서 측면을 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특징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선수층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라스너의 축구는 효율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화려한 볼 점유율보다는 정확한 타이밍의 공격을, 무리한 압박보다는 조직적인 수비를 추구합니다. 특히 측면 공격수들의 활용도가 뛰어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위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승부로 향하는 여러 요인들.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예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두 팀 모두 비슷한 전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전통적으로 중위권을 유지해온 팀들로 서로를 잘 아는 사이입니다. 또한 두 감독 모두 현재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포터 감독은 웨스트햄에서의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고 글라스너 감독은 팰리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팀 모두 무리한 공격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매치업 역시 흥미롭습니다. 포터의 창조적인 빌드업과 글라스너의 조직적인 수비가 만나면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팀 모두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아 중립적인 경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런던 더비의 특수성. 런던 더비는 항상 특별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팀의 만남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지역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라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도한 감정적 대립보다는 축구 자체에 집중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게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핵심 선수들의 역할. 웨스트햄에서는 자레드 보웬과 루카스 파케타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포터 감독의 전술 시스템에서 이들의 창조성과 득점력은 팀의 공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아직 감독과의 호흡이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글라스너 감독의 측면 중심 전술에서 이들의 돌파력과 크로스 능력은 웨스트햄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경기는 초반부터 양팀이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포터 감독의 웨스트햄은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글라스너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는 조직적인 수비로 이를 차단할 것입니다. 중반 이후에는 양팀 모두 기회를 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결정력 부족과 상대방의 견고한 수비 조직력으로 인해 큰 점수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1대1 또는 0대0의 결론.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양 팀의 공격력이 상대방의 수비력과 비슷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한두 번의 기회를 각자 골로 연결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만약 0대0 무승부가 된다면 이는 양 감독 모두 안전한 축구를 추구한 결과일 것입니다. 현재 두 팀 모두 리그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무리한 공격보다는 실점 방지에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부 예측의 신최종 예측 1대1 무승부. 구독자 여러분, 재기를 노리는 두 감독의 만남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려는 두 팀의 노력이 만들어낼 균형의 미학을 기대해 봅니다. 4번 경기, 생존의 절박함이 만드는 승부. 울버햄턴 대 리즈 유나이티드. 61회차 축구 승무패 4번 경기.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릴 울버햄프턴과 리즈의 맞대결은 단순한 승점 싸움이 아닙니다.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함과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노리는 야망이 충돌하는 생존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버햄프턴의 마지막 희망, 비토르 페레이라. 울버햄프턴은 4경기 4패, 승점 0점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새 사령탑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12월 부임한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은 포르투갈, 그리스, 중국 무대에서 우승을 경험한 베테랑이자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인물입니다. 그는 화려한 전술보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중시합니다. 수비를 먼저 안정시키고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최적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 강점입니다. 과거 김민재를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황희찬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울버햄프턴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부족과 수비 불안정. 페레이라는 수비 조직력을 다듬고 황희찬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반전을 노릴 것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도전, 다니엘 파르케. 반면 리즈의 다니엘 파르케 감독은 승격 전문가입니다. 노리치 시절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끌었고 리즈에서도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의 전술은 4-2-3-1 점유율 축구. 높은 라인, 강한 압박, 뒤로 물러서지 않는 철학이 특징입니다. 다니엘 제임스와 마노르 솔로몬이 공격에서 활약 중이지만 주 공격수 음톤토의 활용 문제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은 1승 1무 2패. 점유율 축구가 항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역습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울버햄프턴 승리의 근거 1. 홈 어드밴티지. 몰리뉴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언제나 강력합니다. 절박한 팬들의 응원이 더해진다면 선수들은 배 이상으로 힘을 낼 것입니다. 2. 새 감독 효과. 절망적 상황에서 부임한 새 감독은 선수들에게 각성 효과를 줍니다. 황희찬 같은 핵심 자원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들 것입니다. 3. 절박함의 차이. 울버햄프턴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반면 리즈는 아직 여유가 있어 심리적 집중력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전술적 매치업. 파르케의 점유율 축구는 역습에 취약합니다. 페레이라 감독은 이 허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큽니다. 승부의 열쇠, 황희찬. 이 경기의 핵심 키는 황희찬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침투 능력은 리즈의 높은 수비 라인을 흔들 무기가 됩니다. 페레이라 감독이 한국 선수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황희찬은 역습 전술의 중심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시나리오 예측. 초반에는 리즈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울버햄프턴은 촘촘한 수비로 버티며 역습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울버햄프턴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세트피스는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무기이며 리즈의 약점을 찌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울버햄프턴이 후반에 체력이 떨어진 리즈를 상대로 기회를 잡을 여지가 큽니다. 결론, 절망이 만들어내는 희망. 축구는 때로 절망이 기적을 만듭니다. 4연패로 승점 0점에 몰린 울버햄프턴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반면 리즈는 여유 속의 방심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의 위기관리 능력, 황희찬의 날카로운 침투, 홈팬들의 절박한 응원이 더해진다면 이번 경기는 울버햄프턴의 반전 무대가 될 것입니다. 승부 예측의 신최종 선택. 울버햄프턴 2대1 승리. 몰리뉴에서 울려 퍼질 기적 같은 첫 승. 저는 울버햄프턴의 반전을 확신합니다. 5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첼시의 경기 단통승. 이제 가을바람이 스산히 불어올 것 같은 주말 저녁. 축구 팬들의 시선은 올드 트래퍼드로 향할 것 같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빅매치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이 대결은
단순히 승점을 넘어 두 팀의 자존심과 시즌의 흐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가 승리를 거둘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유 후뱅 아모링의 전술 스타일. 후뱅 아모링 감독은 포르투갈에서부터 이어온 철저한 전술가로서의 면모를 맨유에서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는 3-4-3 변형 전술을 즐겨 사용할 것 같으며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포백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면서도 윙백을 활용해 넓은 공간을 공략하는 방식은 맨유 선수들의 기동력과 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아모링은 수비 조직을 견고히 다질 것 같고 압박 타이밍을 정교하게 가져가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색깔은 최근 불안했던 맨유의 경기 운영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공격 전개에서도 날카로움을 불어넣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팀 내 경쟁을 자극할 것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그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첼시 엔초 마레스카의 전술 스타일. 반면 첼시의 엔초 마레스카 감독은 세밀한 빌드업과 점유율 축구를 중시할 것 같습니다. 그는 맨시티에서 펩 과르디올라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축적한 철학을 바탕으로 첼시를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움직이게 할 것 같습니다. 수비수에서 미드필더로 다시 공격수로 이어지는 짧고 빠른 패스는 마치 바둑판 위에수 읽기처럼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한 역습보다는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려는 흐름을 고집할 것 같으며 때로는 맨유의 압박에 맞서 빌드업으로 해답을 찾으려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력일 것 같습니다. 첼시는 불과 며칠 전 바이에른 뮌헨 원정을 다녀온 상황일 것 같습니다. 독일 원정은 언제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경기일 것이며 선수들은 분명 피로 누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여파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체력과 타이밍의 무게추. 축구는 단순히 전술의 대결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체력, 심리, 그리고 타이밍이 어우러진 예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첼시는 분명 조직적인 축구를 보여주겠지만 90분 동안의 집중력을 유지하기에는 체력적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반면 맨유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더욱 강한 에너지를 얻을 것 같으며 최근 이어진 무승의 그림자를 이번 경기에서 걷어낼 것 같습니다. 특히 올드 트래퍼드의 공기는 선수들에게 특별한 힘을 불어넣을 것 같습니다. 유니폼의 붉은색이 단순한 색이 아니라 구단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수많은 영광의 기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맨유 선수들은 그 상징을 등에 업고 필드 위를 누빌 것이며 이는 곧 승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길 때가 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승리의 순간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팀의 상황, 선수들의 정신력, 그리고 상대의 약점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승리의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첼시가 바이에른 원정을 다녀온 지금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반면 맨유는 아모링 체제 아래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갈 것 같으며 이번 경기는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맨유가 반드시 승리를 거머쥘 것 같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의 우위, 감독의 전술적 색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이 바로 맨유가 이길 타이밍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줄 것 같습니다. 결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첼시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아모링의 전술적 지휘 아래 선수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것 같으며 체력적으로 불리한 첼시는 결국 후반부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의 결과는 단순한 승점 3이 아니라 맨유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붉은 악마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그 순간 우리는 맨유가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6번 경기,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대 세비야 단통승. 가을빛이 묻어나는 주말,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집니다.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와 세비야의 맞대결은 단순히 승점을 두고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두 감독의 축구 철학이 교차하는 무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 경기에서 알라베스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근거는 양팀을 이끄는 감독들의 전술적 성향과 최근 상황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라베스, 에두아르도 쿠데트의 현실적인 축구. 알라베스를 이끄는 에두아르도 쿠데트 감독은 남미 특유의 투지와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을 동시에 지닌 지도자일 것 같습니다. 그의 전술은 화려함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색채가 강합니다. 주로 4-4-D 혹은 4-2-3-1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빠른 전환과 측면을 활용한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쿠데트 감독은 선수들의 활동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에 알라베스 선수들은 그의 지휘 아래에서 조직적으로 압박을 이어가며 상대의 빈틈을 기다리다 효율적인 한 방을 노리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더욱 강인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데 팬들의 응원은 선수들에게 분명 큰 에너지가 될 것이며 이는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비야, 마티아스 알메이다의 압박 전술. 반면 세비야의 마티아스 알메이다 감독은 또 다른 축구 색깔을 지니고 있죠. 그는 선수 시절부터 투지 넘치고 헌신적인 플레이로 유명했으며 감독으로서도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중시하는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알메이다 감독이 이끄는 팀은 대체로 라인을 높게 유지한 채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하며 경기를 지배하려는 성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공격 시에는 미드필더들의 빠른 연계와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술은 동시에 뒷공간이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90분 내내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세비야가 보여준 경기력의 기복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으네요. 승부의 균형, 알라베스로 조금 기울다. 이번 맞대결에서 승부의 키는 안정감과 현실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요? 세비야가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전술을 이어가려 하겠지만 알라베스는 쿠데트 감독의 지휘 아래 더 조직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맞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라베스는 필요할 때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임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는 빠른 역습으로 세비야의 뒷공간을 공략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세비야는 최근 일정에서 체력적으로 적지 않은 소모를 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메이다 감독이 요구하는 강한 압박 축구는 선수들의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게 되는데 원정 무대에서 이를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알라베스의 승리를 기대하며 이 경기는 화려한 빅매치로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긴장감 있고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알라베스는 쿠데트 감독의 현실적인 전술과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 내내 차분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비야 역시 알메이다 감독의 특유의 압박 전술을 앞세워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이번에는 원정이라는 환경과 체력적 부담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한 골 차 정도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승리는 단순한 승점 3점을 넘어 알라베스가 라리가 무대에서 점점 더 자신 있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 단통패. 결론, 오사수나의 값진 승리. 축구는 예측이 어려운 스포츠이지만 때로는 명확한 상황에서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라리가 5라운드 비아레알과 오사수나의 경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토트넘 원정을 마친 비아레알, 체력 저하로 평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홈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준비한 오사수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감독의 맞대결, 경험과 성장의 교차점. 이번 경기의 초점은 두 감독,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비아레알과 알레시오 리시 오사수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4-4-2 또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추구하십니다. 발렌시아 시절 코파델레이 우승을 이끈 그의 전술은 정교한 조직력과 선수들의 체력, 집중력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피로로 인해 선수들의 움직임이 둔화되면 전술의 균열이 생깁니다. 반면 알레시오 리시 감독은 오사수나의 투지와 체력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전술을 구사하십니다. 복잡한 전술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냉철히 파악해 공략하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대결보다는 컨디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 원정의 영향. 유럽 대회는 큰 부담을 안깁니다. 비아레알의 토트넘 원정은 긴 여행과 프리미어리그의 강한 물리적 요구로 선수들에게 체력적 심리적 부담을 남겼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과거 유럽 경기 후 국내 리그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주축 선수들, 페드리, 지오반 로셀소, 이 90분 풀 출전했다면 중원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피로는 판단과 움직임을 늦추며 풀백의 오버랩, 미드필더의 압박, 공격수의 수비 가담에 구멍을 만듭니다. 리시 감독은 이를 간파하고 상대는 지쳤다. 더 강하게 뛰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선수들을 독려할 것입니다. 심리적 부담. 토트넘전의 결과는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패배 시 자신감 저하, 승리 시 성취감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과거를 잊고 집중하라라고 당부하시겠지만 젊은 선수들은 감정의 여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는 판단 미스로 이어져 조직 플레이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와 결론. 비아레알은 피로와 심리적 부담으로 어려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의 로테이션은 팀의 케미스트리를 해칠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원정이지만 강한 압박으로 상대 리듬을 깨뜨릴 것입니다. 다만 비아레알의 국제 경험과 마르셀리노 감독의 전술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 무대의 단련이 시너지를 내면 오사수나의 즉흥 플레이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의 컨디션 차이와 오사수나의 강한 체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컨디션의 차이가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오사수나는 이를 활용해 값진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단통패를 선택하여 볼 것입니다. 8번 경기 풀럼 대 브렌트퍼트. 치열한 공방전의 무승부 예감.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펼쳐지는 풀럼과 브렌트퍼트의 런던 더비는 두 팀의 팬들로 하여금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리는 이 경기는 풀럼의 홈 어드밴티지와 브렌트퍼트의 끈질긴 저항이 맞물려 치고받는 접전 끝에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풀럼 감독 마르쿠스 실바의 공격적이고 유동적인 플레이가 브렌트퍼트 키스 앤드류스 감독의 세트피스 중심 견고한 전술과 부딪히며 골네트가 몇 차례나 출렁일 테지만 결국 점수판은 7대2나 1대1로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감독의 성향과 전술을 짚어보며 왜 이 경기가 무승부로 흘러갈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풀럼의 지휘봉을 쥔 마르쿠스 실바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실바 감독은 2019년부터 풀럼을 이끌며 팀을 프리미어 리그 중위권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의 성향은 공격 지향적이고 플레이어들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바 감독은 세로 패스를 강조하며 상대 수비의 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특히 와이드 영역에서의 로테이션을 통해 풀백, 윙어, 미드필더가 위치를 유연하게 바꾸며 오버로드를 형성합니다. 이는 풀럼의 공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상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즌 풀럼은 리버풀전에서 이러한 로테이션으로 왼쪽 측면을 뚫으며 동점골을 터뜨렸죠. 또한 실바 감독의 팀은 컨트롤된 프레싱을 구사합니다. 하이블록이나 미드블록에서 압박을 가하되 무리한 추격은 피하고 공을 되찾은 후 즉시 전진 패스를 연결합니다. 이는 에버튼 시절부터 이어진 그의 철학으로 풀럼의 평균 점유율을 50%대 후반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적 성향은 수비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바 감독의 풀럼은 후반의 체력 저하로 인해 실점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는 브렌트퍼트와의 경기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렌트퍼트의 키스 앤드류스 감독은 2025년 여름 토마스 프랭크의 후임으로 부임한 이래 팀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앤드류스 감독은 과거 울버햄튼과 블랙번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한 경험이 있으며 코칭 경력에서 세트피스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전술은 견고함과 기회주의가 핵심입니다. 브렌트퍼트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압박을 유지하며 상대의 실수를 노립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앤드류스 감독의 손길이 돋보입니다. 그는 코너킥 방어에서 조닝 시스템을 도입해 선수들을 영역별로 배치하고 마킹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지난 시즌 아스널전에서 효과를 발휘해 세트피스 실점을 30% 이상 줄였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세트피스에서 인사이드 존 전략을 사용해 헤더 강한 센터백과 미드필더를 활용합니다. 앤드류스 감독은 기술 코치로서 1대1 훈련을 중시해 선수들의 개인 전술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는 브렌트퍼트의 스마트 플레이 철학과 맞물려 약한 스쿼드임에도 상위권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자주 거둡니다. 그러나 그의 전술은 오픈 플레이에서 다소 수동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풀럼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어 이번 경기에서 카운터를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경기 초반 실바 감독의 풀럼이 볼 점유를 장악하며 와이드 로테이션으로 브렌트퍼트의 측면을 공략할 것입니다. 윙어와 풀백이 교차하며 크로스를 올리면 브렌트퍼트의 수비는 고전할 테죠. 풀럼이 선제골을 넣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그러나 앤드류스 감독의 브렌트퍼트는
중원을 장악하기 시작하며 프레싱을 걸며 반격합니다. 특히 세트피스 기회가 생기면 앤드류스의 세밀한 지시로 동점골을 노릴 것입니다. 후반으로 접어들면 풀럼의 체력 저하가 드러나며 브렌트퍼트의 카운터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치고받는 공방전 속에서 양 팀이 각각 한두 골씩 주고받지만 실바의 공격 과감함과 앤드류스의 수비 견고함이 균형을 이룹니다. 풀럼의 로테이션이 브렌트퍼트의 조닝을 뚫지 못하고 브렌트퍼트의 세트피스가 풀럼의 하이프레싱을 피해갈 테니까요. 결국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40% 이상입니다. 실바 감독의 창의적 공격이 브렌트퍼트의 실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앤드류스 감독의 전술적 안정성이 풀럼의 화력을 상쇄할 테니까요. 팬 여러분, 크레이븐 코티지의 열기 속에서 펼쳐질 이 런던 더비를 기대해 주십시오. 무승부가 두 팀의 시즌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입니다. 9번 경기 발렌시아 대 빌바오, 치열한 공방전 속 발렌시아의 극적 승리 예감. 9월 21일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이 경기는 두 팀의 감독들이 추구하는 상반된 철학이 충돌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발렌시아의 카를로스 코르베란 감독은 공격적인 프레싱과 유연한 빌드업으로 팀을 재건 중이며 빌바오의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은 철저한 수비 조직력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이 글에서는 두 감독의 성향과 전술을 자세히 소개한 후 경기의 흐름을 예측하며 발렌시아의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치고받는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홈팀 발렌시아가 결국 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발렌시아의 사령탑 카를로스 코르베란 감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3년 스페인 셰스테 출신인 코르베란 감독은 발렌시아 유스 아카데미에서 코칭 경력을 시작한 토박이입니다. 특히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웨스트 브롬을 이끌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어낸 그의 리더십은 이미 입증됐죠. 2024년 말 발렌시아에 부임한 후 그는 팀의 혁명을 약속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코르베란 감독의 성향은 공격 지향적이고 유연한 프레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포제션 기반의 플레이를 선호하며 구조화된 하이 프레싱을 통해 상대를 압박합니다. 초기에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했으나 시즌 중반부터 4-3-3이나 4-2-3-1로 전환하며 윙 플레이를 강조합니다. 코르베란의 철학은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이는 메스타야의 열정적인 팬들에게 딱 맞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빌바오의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은 안정과 효율의 대명사로 불리는 베테랑입니다. 1963년생인 그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선수 시절 아슬레틱 빌바오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감독 경력은 아슬레틱 첫 번째 시기, 에스파뇰, 발렌시아, 아틀레틱 두 번째, 바르셀로나 라리가 우승 포함으로 화려하죠. 2024-25 시즌부터 빌바오로 복귀한 그는 바스크 지역주의를 강조하는 클럽 철학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그의 지휘 아래 빌바오는 리그 5위권을 유지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발베르데 감독의 전술은 규율 있는 수비와 신속한 역습이 핵심입니다. 주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나 상대나 경기 상황에 따라 4-4-2로 전환합니다. 수비 라인은 컴팩트하게 유지하며 미드필더 베니아트가 더블 피봇 역할을 하여 안정성을 더합니다. 공격 시에는 윙어 니코 윌리엄스를 활용한 빠른 전환 플레이를 펼칩니다. 이는 빌드업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을 반영하죠.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빌바오는 평균 1.8개의 역습 기회를 창출하며 이는 리그 상위권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수비 의존으로 인해 홈 경기 외 원정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서 발베르데는 항상 소매의 비밀 무기를 숨겨둔다고 평가되듯 그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발렌시아와 빌바오의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메스타야는 발렌시아의 요새로 홈에서 60% 이상의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코르베란의 하이 프레싱은 빌바오의 빌드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반전 초반 발렌시아의 미드필더들이 빌바오의 더블 피봇을 압박하며 공을 탈취합니다. 윙거 후안 페드로가 측면을 파고들어 크로스를 올리면 스트라이커 디에고 로페스가 헤더로 위협하죠. 반대로 빌바오의 역습은 치명적입니다. 발베르데의 4-4-D 전환 시 니코 윌리엄스가 속도로 돌파하며 골문을 노릴 테니까요. 중원에서는 코르베란의 유동적 플레이와 발베르데의 컴팩트 수비가 부딪히며 팜투팜의 공방이 펼쳐질 겁니다. 전반전은 1-1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발렌시아가 먼저 선취골을 넣으나 빌바오의 세트피스나 역습으로 동점입니다.
후반전 들어서며 피로가 쌓인 빌바오의 수비 라인이 흔들릴 테죠. 코르베란 감독은 교체 카드로 젊은 윙어를 투입해 측면을 공략할 것이고, 이는 빌바오의 약점인 원정 수비를 공략할 기회가 됩니다. 반면 발베르데는 미드필더를 강화해 시간을 끌려 하겠지만 메스타야의 열기 속에서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후반 80분경 발렌시아의 프리킥 상황에서 로페스의 마무리가 터지며 2대1로 승리를 거머쥘 전망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3점이 아닌 두 감독의 철학 대결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르베란의 혁신적 공격이 발베르데의 전통적 안정을 뚫을 수 있을지 팬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발렌시아가 승리하며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10번 경기, 라요 바예카노 대 셀타 비고, 치열한 공방전 속 홈팀의 값진 승리. 라요 바예카노와 셀타 비고의 맞대결은 두 팀의 열정적인 플레이가 어우러진 치고받는 공방전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발레카스 스타디움을 홈으로 삼은 라요 바예카노가 셀타 비고의 공격적인 도전을 물리치고 2대1의 스코어로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 이상으로 두 감독의 철학이 부딪히는 드라마틱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라요의 지휘자인이고 페레스 감독의 공격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 그리고 셀타의 클라우디오 히랄데스 감독의 유동적인 포제션 전술을 중심으로 이 경기의 흐름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요 바에카노의 수장인 이니고 페레스 감독을 소개하겠습니다. 1988년생으로 아틀레틱 빌바오 출신의 전 미드필더인 페레스 감독은 2024년 2월 라요의 지휘봉을 잡은 이래 팀을 라리가 중상위권으로 이끌며 기적의 지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성향은 분리볼이라고 표현될 만큼 고압박 하이프레싱과 공격적인 전진을 기반으로 합니다. 페레스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간 커버와 팀원 지원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는데, 이는 감독으로서의 철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는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는 원칙 아래 팀 전체가 에너지 넘치게 움직이도록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즌 라요는 리그 평균 이상의 프레싱 강도를 자랑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팬들을 열광시키지만 체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도 안고 있죠. 그러나 페레스 감독의 감정적 리더십은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불어넣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지휘 아래 라요는 셀타의 패스 플레이를 압박으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셀타 비고의 클라우디오 히랄데스 감독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전술로 리그를 사로잡은 인물입니다. 1990년대 후반생으로 19세의 코칭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셀타의 유스팀을 거쳐 2024년 1군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히랄데스 감독의 전술은 포지션 기반의 카운터 프레싱으로 요약되며 주로 3-4-2-1 포메이션을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수비 라인을 3백으로 구성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윙백과 샤도우 스트라이커를 통해 유동적인 공격 전환을 노립니다. 그의 스타일은 환각적 사이케데릭으로 평가받을 만큼 선수들의 위치 교환과 공간 활용이 자유롭습니다. 예컨대 지난 시즌 셀타는 리그 상위권에서 볼 점유율 58%를 기록하며 젊은 유망주들을 활용한 플루이드 포지셔널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히랄데스 감독은 라파 베니테스 전 감독의 보수적 접근을 뒤집고 정신과 유수를 강조합니다. 이는 셀타의 공격력이 폭발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전술은 상대의 고압박에 취약해 라요의 페레스 스타일과 맞붙을 때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히랄데스 감독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기도 과감한 볼 소유를 추구할 것입니다. 경기 초반 셀타 비고가 히랄데스 감독의 지휘 아래 볼을 장악하며 라요의 골문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시 타워 1 포메이션의 윙백들이 측면을 파고들어 크로스를 올리고 샤도우 플레이어들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패턴이 반복될 테죠. 셀타의 젊은 공격수들은 지난 4라운드에서처럼 빠른 패스워크로 라요 수비를 뚫을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실제로 셀타의 최근 4경기 평균 점유율은 50%를 상회하며 이는 히랄데스 전술의 효율성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라요의 페레스 감독은 이에 대비해 풀백을 높이 끌어올린 4-3-3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고압박 지시는 미드필더 라인을 앞으로 밀어붙여 셀타의 빌드업을 초반에 차단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라요의 미드필더들이 셀타 센터백을 압박하며 볼을 탈취하고 즉시 전방으로 연결하는 장면. 이는 페레스 감독의 에너지 넘치는 지원 철학이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경기는 치고받는 양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셀타가 카운터 프레싱으로 볼을 되찾아 공격을 재개하면
라요는 분리볼 스타일로 맞불을 놓습니다. 페레스 감독의 팀은 체력적으로 셀타를 압도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선수 시절부터 이어진 공간 커버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라요는 리그에서 프레싱 성공률 1위, 약 35%를 기록 중입니다. 반대로 셀타의 새백 시스템은 측면 압박에 약해 라요의 윙어들이 돌파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전반 30분경 라요의 스트라이커가 페널티 박스에서 선제골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이는 페레스 감독의 공격적 성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죠. 후반전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히랄데스 감독은 교체 카드로 유스 선수들을 투입해 포지션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라요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실책이 나오게 됩니다. 셀타가 동점골을 넣는 순간 후반 60분경이 오더라도 페레스 감독의 감정적 리더십이 팀을 재정비합니다. 팀원들을 지원하라는 그의 지시는 미드필더들이 공간을 메우며 추가 득점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후반 80분 라요의 카운터 어택으로 결승골이 터지며 2대1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페레스 감독의 불굴의 에너지와 히랄데스 감독의 창의적 포지션이 부딪히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라요 바에카노의 홈 승리로 끝나는 이 매치, 여러분도 상상하여 보시길. 11번 경기 본머스 대 뉴카슬. 치열한 접전 끝에 본머스의 단통승을 본머스 AFC 본머스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11번 경기를 앞두고 예측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닌 두 감독의 철학이 충돌하는 전술의 향연이 될 것입니다. 치고받는 격렬한 공방전 속에서 결국 본머스가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는 제 예측을 바탕으로 감독들의 성향과 전술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본머스의 지휘봉을 잡은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42세 젊은 사령탑인 이라올라는 레이오 페네르베 라요 바레차노 시절부터 주목받아온 전술의 예술가입니다. 그의 성향은 고위험 고수익의 공격적 철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라올라는 선수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유분방이 아니라 세밀한 전술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빌드업 단계에서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되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두 명의 하이 넘버 8로 구성해 유연성을 더합니다. 이는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기 위한 로테이션과 오버랩을 촉진하죠. 이라올라의 가장 두드러진 성향은 하이 프레싱과 빠른 전환입니다. 그는 록앤롤 스타일로 불리는 이 전술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압박하며 공을 탈취한 후 즉시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접근이지만 본머스에서 그 효과가 뚜렷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본머스는 리그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놀라운 노력 수준을 보였습니다. 선수들은 공을 잃은 직후 즉시 압박을 가하며 평균 프레싱 강도가 리그 상위 5위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라올라는 훈련에서 노력의 문화를 강조하며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바스크 출신의 그 다운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터뷰에서 그는 선수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때 마법이 일어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향 덕분에 본머스는 기적의 팀으로 불리며 아스널전에서의 대승처럼 강팀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이라올라의 철학이 뉴카슬의 안정된 수비를 뚫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반면 원정팀 뉴캐슬의 에디하우 감독은 영국 축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술 카멜레온으로 평가받습니다. 47세의 하우는 본머스에서 성공을 거둔 후 뉴캐슬로 이적한 이래 팀을 챔피언스 리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전술은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3-3이지만 상황에 따라 3-4-3으로 변형되며 빌드업에서 로밍 미드필더를 활용해 수적 우위를 창출합니다. 하우의 전술은 중간 블록 및 블럭과 하이프레스를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골키퍼부터 빌드업할 때 고강도 프레스를 가해 공을 빼앗고 이를 넓은 윙어, 앤서니 고든의 스피드로 연결합니다. 이는 카오스 창출로 불리는 스타일로 지난 시즌 리버풀전에서 EFL컵 우승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우의 전술 강점은 로테이션과 수비 안정성입니다. 미드필더들이 포지션을 이동하며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풀백의 트리피어이 공격에 가담할 때 중앙 수비를 강화합니다. 뉴캐슬의 강력한 피지컬과 결합되어 세트피스와 카운터 어택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하우의 팀은 장기전에서 피로가 쌓이면 프레싱 강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2024-25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은 후 그는 전술을 세밀하게 조정해 리그 상위권으로 복귀했지만 본머스처럼 고강도 압박을 하는 팀 상대로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우는 인터뷰에서 적응이 승리의 열쇠라고 강조하지만 오늘처럼 홈팬의 열기가 더해진 경기에서는 그의 카멜레온 전술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기 예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마자 두 팀의 철학이 부딪힐 것입니다. 이라올라의 본머스는 초반부터 하이프레싱으로 뉴캐슬의 빌드업을 괴롭힐 것입니다. 전반 30분경 뉴캐슬이 반격합니다. 하우의 전술대로 세트피스에서 브루노 기마랑스가 프리킥을 차올리고 스벤 보트만이 헤더로 득점, 스코어 0-1. 팬들은 환호하지만 본머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라올라의 노력 문화가 빛을 발하며 후반으로 넘어갈 무렵 연속 압박으로 공을 빼앗습니다. 55분 본머스 공격수 미들슛이 골키퍼 닉 포프를 뚫고 들어가 동점 1-1. 이제 경기는 본격적인 치고받기 모드로 접어듭니다. 뉴캐슬은 하이프레스를 시도하나 후반 80분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뉴캐슬의 수비수의 실수로 공을 잃자 본머스가 공을 탈취하여 로테이션으로 오른쪽을 파고듭니다. 본머스 공격수가 재빨리 마무리 2-1. 뉴캐슬은 필사적으로 방역하나 이라올라의 프레싱이 이를 저지합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며 본머스의 2-1 승리. 홈팀의 열정과 이라올라의 철학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예측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라올라의 고강도 스타일이 하우의 유연성을 압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은 강팀이지만 본머스의 록앤롤 에너지가 홈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팬 여러분, 이 경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12번 경기 마요르카 대 AT 마드리드. 철벽과 열정의 충돌, 마드리드의 승리가 빛날 전망 단통패. 마요르카 RCD 말로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야 12번 경기를 앞두고 예측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소네라 핀타 스타디움에서 벌어질 이 경기는 두 감독의 독특한 철학과 전술이 맞붙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제 예측을 중심으로 감독들의 성향과 전술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약 3,000자 정도로 구성하였으니 편안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팀 마요르카의 지휘를 맡은 자고바 아라사테 감독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바스크 출신의 47세 사령탑인 아라사테는 오사수나 시절부터 직접적이고 열정적인 스타일로 명성을 쌓아온 지도자입니다. 그의 성향은 문화적 정체성과 전술의 조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라사테는 선수들에게 노력과 단결을 강조하며 팀을 농경적 느낌의 현대적 전술팀으로 키웁니다. 이는 단순한 수비 중심이 아니라 직접적인 플레이를 통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는 접근입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2-3-1이나 4-4-2로 수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라사테의 전술 강점은 프레싱 효과와 직접성입니다. 2024도 밀라오 시즌 마요르카로 이적한 후 그는 팀의 수비를 강화하며 리그 초반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 블록 미드 블로크에서 상대를 압박하며 공을 탈취한 후 빠른 전환으로 공격합니다. 이는 오사수나 시절부터 발전된 스타일로 분석에 따르면 그의 팀은 평균 소유율이 낮지만 카운터와 세트피스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라사테는 용감함이 승리를 만든다라고 강조하며 원정 경기에서도 대담한 접근으로 팀의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보인 프레싱은 그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피로가 쌓이면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아라사테의 열정은 마드리드를 괴롭히겠지만 상대의 경험 앞에서 한계를 보일 것입니다. 반면 원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모네 감독은 촐리스모 초림모로 불리는 철학의 상징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55세 베테랑 사령탑인 시모네는 2011년부터 아틀레티코를 이끌며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등 수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의 성향은 수비적 견고함과 투지로 경기는 전쟁이라는 철학이 핵심입니다. 시모네는 선수들에게 희생과 규율을 요구하며 팀을 전술의 걸작으로 만듭니다. 2025 시즌 들어 그는 전통적인 스타일을 진화시켜 더 많은 볼 소유와 통제를 추구합니다. 이는 더 많은 통제, 덜한 격렬함으로 요약되며 과거의 피와 천둥 스타일에서 한 걸음 나아간
시모네의 전술은 수비 중심 카운터와 효과적 프레싱입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4-2나 3-5-2로 유연하게 변형되며 낮은 소유율 평균 40%대마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쟁취합니다. 예를 들어 고강도 프레싱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한 후 빠른 카운터를 통해 득점합니다. 세트피스와 미드필더의 로테이션이 강점으로 2025년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4-4-2를 활용해 37% 소유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시모네는 인터뷰에서 학습이 성장의 열쇠라고 밝히며 최근 전술 실수를 인정하고 더 확장적인 플레이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아틀레티코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으며 오늘처럼 수비 강팀 상대로 그의 철학이 빛날 것입니다. 아라사테의 직접성 앞에서도 시모네의 규율이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이제 경기 예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킥오프와 함께 아라사테의 마요르카가 초반 프레싱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5분 만에 베단 무리키가 미들슛을 날리지만 얀 오블락의 세이브로 막힙니다. 아틀레티코는 중간 블록으로 버티며 기회를 엿봅니다. 15분 앙투안 그리즈만의 패스를 받은 훌리안 알바레스가 돌파하나 마요르카 수비가 태클로 저지합니다. 지고받는 공방이 시작되며 양팀의 압박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굼니다. 전반 25분경 마요르카의 세트피스에서 무리키가 헤더로 위협하나 오블락이 다시 막습니다. 아틀레티코는 방역합니다. 35분 코케의 롱패스를 받은 사무엘 리노가 크로스, 알바레스가 마무리. 0-1. 홈팬들은 실망하지만 아라사테는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후반으로 넘어갈 무렵 마요르카가 동점 기회를 만듭니다. 50분 다니 로드리게스의 슛이 골대를 스칩니다. 그러나 시모네의 전술 변화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미드필더 교체로 통제를 강화하며 마요르카의 프레싱을 무력화합니다. 후반 70분 결정적 순간입니다. 마요르카의 실수로 공을 빼앗은 아틀레티코가 카운터를 펼칩니다. 그리즈만의 패스를 받은 알렉산더 소를로트가 득점 0-2. 마요르카는 필사적으로 방역하나 시모네의 철벽 수비가 이를 막습니다. 85분 무리키의 슛이 다시 오블락 손에 걸립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며 아틀레티코의 0-2 승리. 90분 동안 20회 이상의 슛과 수많은 태클이 오갔지만 시모네의 진화된 철학과 규율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예측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아라사테의 용감함이 인상적이지만 시모네의 경험과 수비 안정성이 이를 압도할 것입니다. 13번 경기 아스널 대 맨체스터 시티, 거인들의 충돌, 무승부의 드라마가 펼쳐질 전망.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 열흘 3번 경기를 앞두고 예측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벌어질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닌 두 천재 감독의 철학과 전술이 맞부딪히는 지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제 예측을 중심으로 감독들의 성향과 전술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43세 젊은 지도자인 아르테타는 펩 과르디올라의 제자로서 맨체스터 시티 코치 시절부터 주목받아온 전술의 혁신가입니다. 그의 성향은 통제와 유연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르테타는 선수들에게 규율을 강조하면서도 창의성을 허용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비 중심이 아니라 세밀한 포지셔널 플레이를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접근입니다. 2025-26 시즌 들어 그는 유연한 4-3-3, 4-4-2 하이브리드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엘리트급 수비 블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진화로 오른쪽 사이드를 과부하 오버로드 시키는 전술이 돋보입니다. 아르테타의 가장 큰 강점은 하이 프레싱과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그는 빌드업 단계에서 상대를 압박하며 공을 탈취한 후 빠른 전환으로 득점을 노립니다. 이는 전술적 유동성을 추구하는 그의 철학에서 비롯되며 최근 애슬레틱 빌바오전 후 인터뷰에서 상대의 분위기와 전술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르테타의 팀은 평균 소유율 60% 이상을 유지하며 세트피스와 미드필더 로테이션을 통해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유연성으로 인해 때때로 수비 불안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2025 시즌 아스널은 이러한 전술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 경기에서 아르테타의 혁신이 맨체스터 시티의 공세를 막아낼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반면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티키타카의 창시자로 불리는 전설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54세,
베테랑 사령탑인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시티에서 다수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성향은 소유 지배와 혁신으로 경기를 통제하라는 철학이 핵심입니다. 과르디올라는 선수들에게 포지셔널 플레이를 요구하며 팀을 기계처럼 정밀한 집단으로 만듭니다. 2025-26 시즌 들어 그는 대담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 선수 영입 총 3억 2천만 파운드과 새로운 코치진, 그리고 전술 개편을 통해 더 야심찬 접근을 보입니다. 이는 소유 지배를 유지하면서 전환 트랜지션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수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과르디올라의 전술은 진행성, 프로그레시브네스과 카운터 프레싱입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4-3-3이지만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미드필드를 강화합니다. 25-26 시즌 분석에 따르면 그의 팀은 소유 지배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며 FIFA 클럽 월드컵에서 입증된 전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변화로 인해 초기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만 과르디올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인내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이러한 혁신 덕분에 맨체스터 시티는 여전히 리그 빅4로 평가되며 오늘 경기에서 그의 지배력이 아스널의 유연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경기 예측하여 보면 아르테타의 아스널이 하이프레싱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아르테타의 유연성과 과르디올라의 혁신이 팽팽히 맞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요? 2025 시즌 양팀의 전술 변화와 조화가 잘 어울려 딱 무승부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14번 경기 엘체 대 오비에도 치열한 무승부의 예감. 2025-26 라리가 시즌이 한창 달아오르는 가운데 9월 22일에 열리는 5라운드 엘체 CF와 레알 오비에도의 맞대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발레로 스타디움을 무대로 펼쳐질 이 경기는 두 팀의 감독들이 추구하는 전술적 균형이 빚어낼 흥미로운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이 경기가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엘체의 안정된 홈 수비와 오비에도의 방역력이 팽팽하게 맞서며 골네트가 2번 흔들리는 1대1 무승부를 상상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 예측의 근거가 될 두 감독의 성향과 전술을 자세히 소개하며 왜 무승부가 유력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엘체 CF의 사령탑인 에데르 사라비아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생의 사라비아 감독은 바르셀로나 유스 시스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배경으로 포지셔널 플레이를 철저히 추구하는 지배적 스타일의 지휘관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는 단순한 볼 점유를 넘어 공간을 활용한 우위를 창출하는 데 탁월한 안목을 발휘하시죠. 예를 들어 사라비아 감독의 엘체는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며 미드필더 라인을 통해 볼을 안정적으로 빌드업 합니다. 이는 과거 안도라 FC 시절에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때 그는 신생팀을 데뷔 시즌에 세리에 B 상위권으로 이끌며 평균 55% 이상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셨습니다. 사라비아 감독의 성향은 통제와 지배에 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세밀한 포지셔닝을 요구하시며 측면 풀백을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시켜 공격폭을 넓히십니다. 그러나 수비 시에는 컴팩트한 블록을 형성해 상대의 침투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시죠. 이 스타일은 엘체의 홈 경기에서 특히 빛을 발휘합니다. 다만 과도한 볼 유지 욕구가 역공의 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사라비아 감독은 축구는 공간의 예술이라고 하시며 선수들의 지능적인 움직임을 강조하시는데 이는 오비에도의 빠른 전환 플레이와 맞닥뜨릴 때 흥미로운 충돌을 예고합니다. 반대로 레알 오비에도의 벨지코 파우노비치 감독은 공격적 멘탈리티와 젊은 에너지를 결합한 현대적 코치입니다. 1977년 세르비아 출신의 파우노비치 감독은 선수 시절 공격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창의적인 오프 더 볼,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중시하시죠. 그의 오비에도는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다이아몬드 미드필드를 변형해 중앙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이는 과거 레딩 FC 시절 블랙번전에서 4대2 승리를 거둔 전술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파우노비치 감독의 성향은 공격 우선 젊은 재능 발굴에 있습니다. 그는 팀의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시며 평균 나이 25세 미만의 스쿼드를 구축하셨습니다. 오비에도의 프로모션 성공, 2024-25 시즌 플레이오프 우승, 뒤 계약을 연장하신 그는 산티 카솔라 같은 베테랑을 리더로 삼아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를 조화시키십니다. 전술적으로는 하이프레싱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고 빠른 카운터를 노릴 것입니다. 이번 시즌 오비에도는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파우노비치 감독은 공격은 용기, 수비는 지혜라고 하시며 창의적인 포지션 교환을 통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아요. 특히 측면 윙어의 스피드를 활용한 전환 플레이가 오비에도의 무기이죠. 그러나 라리가 적응 초기인 만큼 원정에서의 과도한 프레싱이 체력 소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감독의 전술이 맞물릴 때 왜 무승부가 예상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라비아 감독의 엘체는 홈에서 볼 점유율을 60% 이상 유지하며 지배를 시도할 것입니다. 4-3-3 포메이션의 미드필드 라인이 오비에도의 다이아몬드 구조와 부딪히며 중앙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엘체의 컴팩트한 수비 블록은 파우노비치 감독의 하이 프레싱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으나 오비에도의 젊은 선수들이 보여줄 스피드와 창의성은 역공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과거 두 팀의 맞대결 2025년 3월 1일 무승부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엘체가 전반에 선제골을 넣어도 오비에도의 카운터로 동점골이 나오는 시기죠. 통계적으로도 두 팀의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은 2002골로 낮고 무승부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사라비아 감독의 통제적 스타일이 오비에도의 공격성을 상쇄하며 후반 추가골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엘체의 주전 미드필더 페데르가 부상 회복 중이고 오비에도의 카솔라가 피로 누적으로 로테이션 될 수 있어 양팀 모두 보수적인 접근을 택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사라비아 감독의 지배와 파우노비치 감독의 방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입니다. 무승부는 두 팀의 시즌 중간 점검의 이상적인 결과가 되며 팬들에게는 긴장감 넘치는 스릴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마무리 인사를 올리며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인 것 아시죠? 저의 분석은 참고용일 뿐이고 나머지 선택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